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적설계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보면 일단 지적설계론자가 주장한 바로는 확률자원 우리 우주의 확률자원이 우리 우주라고 치면 10에 139승 정도 되는 확률 자원이 있다고 해요. 네, 여기서 이제 단 하나의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우주 안에 있는 단백질, 뭐 DNA 등 생성을 하기 위한 조건을 보면, 특히 단백질에서는 가장 예를 들어서 150개 정도 되면 이 150개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생성할 확률은 10의 164승분의 1이니까 비교를 해봤을 때 이 확률이 더 작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우주에서는 단백질이 생성할 수가 없다. 우연히. 그래서 이제 필연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외부 존재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게 지적 설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확률 자원이라는 개념이 그런 지적 설계론자들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 중에 단 하나라고 했잖아요. 거의 이 확률로 봤을 때는 이걸로도 거의 그 근거가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정보 이론으로 봤을 때 한번 정보 이론으로 봅시다. 여기서 정보 이론에서 유명한 사람이 뭐냐면 클로드 셰넌이라는 사람인데, 어쨌든 저도 여기에 관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제 수식을 써보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보 이론이 식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DNA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DNA 서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DNA가 염기 숫자가 4개가 있으니까 어떤 n개의 염기 서열을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 확률이죠. 그런 특정한 염기 서열을 나타낼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보면 4분의 1에 이제 뭐 n개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여기 대입을 하면 이제 그 정보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보량. 그러니까 DNA n개의 염기 서열을 가진 DNA의 정보량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 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지적 설계론자, 특히 이제 이 스티븐 마이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로는, 이게 셰넌이라고 할게요. 셰넌 이론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함정. 그러니까 이거는 이 클로드 셰넌의 정보 이론은 확률만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보 전달 능력으로는 측정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정보 전달 능력만을 이제 추정해낼 수 있고, 이제 이게 특정화된 복잡성은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this is my chair라고 하면은, 이런 영어를 하나하나 다시
음, 위치를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뭐 이거를 바꿔버리면은 HT 뭐 SI 뭐 SI 뭐 이렇게 이런데 이런 식으로는 정보량이 증가하는데 이게 This is my chair라는 것처럼 특정한 정보는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죠? 그런 식으로 이런 셰년 정보를 봐서는 정보 측정의 양으로서는 이제 정보 전달 능력으로는 그 의의가 있어도 어떤 특이성은 아니다. 이게 특이성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DNA는 셰넌의 수학적 형식을 넘어서는 기능적 특이성을 보인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의 근거로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시수프라는 얘기를 많이 하건데 이 밀러의 실험이죠. 밀러의 실험. 이 밀러의 실험은 많이 들어봤죠? 예, 이제 뭐 플라스크가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시 대기 상태, 원시 대기라고 추정되는 물질을 넣어서 뭐 전기 방전을 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에 뭐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더라. 이제 이 뭐 어떤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스티븐 마이어라는 사람은 반박을 하고 있죠. 특히나 저도 여기서 좀 새로운 정보를 얻었는데, 이 실험에서는 단파장을 사용했대요. 단파장 자외선. 왜냐면은 장파장은 아미노산을 변절시킨다는 거니까, 아미노산을 변절시킨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파장으로만 실험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거 자체가 벌써 인위적이라는 거죠. 인위적. 그러니까 이 실험 자체가 이런 다양한 어떤 파장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맞춰서,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변절되지 않는 어떤 파장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생성됐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인위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자연적 발생이 아니라는 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었어도 자연적인 발생으로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설계잖아요. 설계. 이런 식의 내용이 다른 실험에도 많고, 결국은 알게 모르게 설계에 의해서 인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실험에서 보면은 그런 걸 근거로 두고 있어요. 이 단파장이란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 처음 나오거든요. 교과서에 본 적이 없어요. 교과서나 뭐 다른 기타 교재에서, 대학 교재에서도 이런 파장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어. 그냥 어떤 파장을 쬐더니 전기 방전을 시도했더니 이 아미노산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생명의 물질이 아니겠느냐, 생명의 초기 생명의 이제 최초가 아니겠느냐라고는 설명하고 있는데, 아니었다는 걸 이제 저도 알게 된 거지. 어떻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대기 중에 대기가 있어서 어떤 번개를 통해서 뭐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아미노산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거야. 여기서 세포가 발전됐다? 이거는 사실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이제 연구를 보면은 원시 대기에도 산소가 존재했다고 하거든요. 원시 대기에도. 근데 거기서 보면 이 산소라는 게 산소라는 것 자체가 생명의 필수적인 구성체의 생성에 적대적이었다는 거죠. 이게 반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반응성 때문에 아미노산이나 그런 게 생성이 만약에 됐었다고 해도 쉽게 분해를 시키기 때문에, 이 산소라는 게 이게 없었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 밀러의 실험이 혹시나 되면은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최근 연구를 통해서 보면은 원시 대기에도 산소가 존재했다고 지금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밀러의 실험에서 보면은 중성기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성기체들이 반응이 서로 쉽게 일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자체도 보면은 이 실험 자체가, 이 밀러의 실험 자체가 인위적이기 때문에 이 실험 자체가 오류가 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어, 사람들이 많이. 예전 과학책 보면 리처드 도킨스나 칼 세이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밀러의 실험을 조금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근거는, 포인트가 그거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첫 번째, 클로드 셰넌의 정보 이론인데, 여기서는 특이성은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시수프. 그러면 지적 설계론 2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